네, 딱 30분 요즘 뜨는 트렌드를 압축해서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트렌드집 시간인데요. 앞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어떤 혁신을 가져오는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AI가 과연 광고와 이 마케팅 트렌드를 지금 현재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자 그리고 진짜 같은 이 가상의 세계를 광고에 펼쳐내는 기발한 트렌드 요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광고 영상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빌딩 위에서 뭐 갑자기 거대한 문과가 쿵 하고 떨어지거나 훅 하고 등장하는 영상. 이거 진짜인 줄 알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다 가상현실 기술이더라 하는 이런 영상을 바로 FOOH 광고라고 부른다고 하죠.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면서 광고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트렌드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진짜 같은 가상을 주제로 AI와 광고 트렌드의 미래와 가능성, 그리고 창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과연 열어줄 수 있을지, 이 분야의 명실상부 최고의 전문가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김신엽 교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경교수 그리고 DS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신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약간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FOH 광고가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까? 푸후 광고라고 읽어야 되는 네, 겁니까? 그렇죠. 뭐 네. F가 가짜를 의미하는 포 혹은 뭐 페이크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예. FOH라고 합니다. FOH 광고라고 하는군요. 이게 이 분야가 심상치 않게 보여요. 뭐냐면 요즘 SNS 뭐 유튜브니까 그냥 얘기해도 되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유튜브 보면은 네. 광고 나올 때 이게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런 광고들 이거 뭐 진짜 이게 현실에 있는 이야기야? 뭐 이런 거 많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FOH라는 게 이제 가짜라는 의미, 그리고 OH는 out of home이라고 해서 이제 옥에 있는 옥의 광고를 이제 OH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성을 해서 이제 가짜 옥의 광고 뭐 이런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보통 이제 실사 이미지 위에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이 돼서 마치 우리가 진짜처럼 느껴지게 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네네네네. 이 분야의 창시자였던 디지털 아티스트 이언 패드엄은 이 새로운 형태의 옥의 광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FOH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온라인인데 혹은 디지털인데 왜 옥의 광고이냐? 이런 점에서는 이 장소를 공유해서 브랜드를 재현하기 때문에 네. 옥의 광고의 한 유형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걸 잠깐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저기 뭐 코엑스에서 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파도 치면서 고양이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뭐 약간 네네네. 그런 광고를 뜻하는 얘기인 건가요? 라기보다도 예. 해당 광고는 이제 그 아나모픽이라고 해서 2D 화면에 어떤 공간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옥의 광고의 기법이고 네네. 물론 디지털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네. 이 FOH는 실사의 가상의 합성. 뭐 화면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런던을 상징하는 빅벤이 노스페이드 패딩을 입답니다.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뒤에 나오는 이런 자료 화면 같은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없는 모습을 네. 가상으로 구현해내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재현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네. FOH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합성 광고라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많이 이렇게 원래 합성해가지고 하는 광고는 있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요즘에 뭐가 달라진 건지도 좀 궁금하고 왜 갑자기 이게 떴는지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있었던 그림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합성이라는 개념, 기술적 개념에서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예전의 합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합성이라면 지금은 실제 위에 가상을 겹쳐서 또 다른 실제라고 해야 될까? 뭐 새로운 어떤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FOH가 지금 각광받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뭐 광화문에 무언가의 새로운 연출을 통해서 새롭게 받아볼 수 있는 그 낯설음을 전해주는 거. 네네. 낯설음, 네, 그게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처음 보는 생소함, 그렇습니다. 신선함, 그렇죠. 이런 걸 전해줄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예전에 비해서 그 합성의 기술이 이제 AI를 통해서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디테일해졌죠. 그렇죠. 예. 마치 정말 현실과 같은. 구분이 안 가요. 맞습니다.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옛날에는 이거 합성이네. 뭐 이렇게 봤던 것들도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일인가? 이게 뭐야 이게? 네. 라고 바뀌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전에 합성이라 하면 뭐 2D, 3D 영상을 합성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2D를 맞아요.
흔한 말로 눕기를 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어색한 오려 붙이죠. 네, 맞습니다. 예. 얼굴만 오려 붙인다거나 막 이런 것도 네, 많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AI 때문에 더욱 생생한 현실감을 전해주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이게 100번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한 번에 예로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네. 요즘에 좀 핫했던 네. 이런 FOH 광고가 좀 있었던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FOH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뭐 패션이나 뷰티, 자동차, 명품 그리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런던을 상징하는 빅벤이 이 노스페이스 잭슨 노스페이스 잠바. 네네, 예. 포즈를 취하는 영상이거나 우리나라 고등학생 같기도 하네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런던 브리지를 가로질러서 첼시 유니폼이 거대하게 빨래처럼 널려져 있어서 오. 사람들이 와 저게 뭐야?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대박이다. 그리고 그 파리 거리를 새빨갛게 물들이는 이 로레알 립스틱도 있을 수 있고요. 오. 네. 아, 로레알 이게 립스틱이죠. 네, 립스틱을 맞습니다. 길바닥에 칠하는. 네네네. 파리를 물들인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고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뉴욕의 마스카라 브랜드 메이블린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단 열차가 다니면서 메이블린 마스카라로 그 속눈썹을 역마다 오. 다듬는 혹은 뭐 예쁘게 꾸며주는 그런 영상도 지금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명품 회사들이 주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회사들이 이용하는 기법이기도 한 거면 그만큼 핫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사실 이 영상이 가짜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새로운 방식, 새롭게 낯설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바로 FOX라는 뭐 H라는 뭐 개념 이전에 네네. 바로 친구에게 공유해야지 어. 했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좀 뛰어난 매체이기도 그렇죠. 이거 봐, 되게 신기하지 않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광고. 사실 그것만큼 광고 효과가 큰 건 없잖아요. 광고를 사실 지인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잖아요, 잘. 맞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라면 네. 이거 되게 신선하네 하고 공유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공유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지를 확실히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무엇을 봤다라는 것을 바로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브랜드의 이미지도 확실히 인지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이고요. 네. 근데 잘 살펴보면 FOH 광고가 듣다 보니까 기존의 5개 광고, 그러니까 네. DOH 광고라고 하죠. 네. 뭔가 좀 용어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 OOH라고 하는 이제 5개 광고 안에서 디지털로 구현된 광고를 이제 디지털 5개 광고, 네네네. DOH, 디지털 아웃 오브 홈이라고 하는데요. 네. DOH는 말 그대로 그냥 디지털로 구현된 5개 광고입니다. 음.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매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혹은 뭐 거기는 디지털 사이언이나 건물에 있는 커다란 전광판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해당 부분을 디지털 5개 광고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5개 광고와 구분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밤에 딱 이제 버스 쉘터 앞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광고가 전기가 연결돼서 이제 불빛이 있어서 밤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기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아날로그 광고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5개 광고일까요? 아, 어렵네요. 아날로그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디지털 같기도 하고요. 네. 예. 합해진 거라고 봐야 되나? 네. 네. 그런 버스 쉘터 광고는 아날로그 광고입니다. 아. 디지털 광고는 화면이 변한다거나 뭐 동영상에서 전멸한다거나 그런 그러네요. 동적 움직임을 가지고 아주 뭐 기본적으로 LED를 가지고 네, 뭐 맞습니다. 화면이 변한다거나. 네, 예.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LED 건물에 있는 전광판을 보통 흔하게 디지털 5개 광고라고 하고 그렇죠. 현재는 이제 많이 병원이라든지 상가 등등에 많이 있는데요. 네. 즉 이 물리적인 매체를 가지고 그 정해져 있는 공간에서 이제 브랜드를 커뮤니케이션했던 것이 기존의 5개 광고라면 FOX는 실제로 물리적 매체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혹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이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바로 FOH라고 네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둘 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네. 둘 중에 어떤 쪽이 더 변화가 일어나는 광고라고 더 핫한 또 요즘에 기술이 반영된 광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둘 다 포함된다면 5개 광고라는 범위가 있을 거고요. 네네네. 먼저 공통점은 두 매체 모두 즉 5개 광고라는 장소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 보통 이제 장소와 장소성을 구별을 하는데 장소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해화역 5번 출구 이건 장소입니다. 네. 그런데 그녀와 만나고 헤어진 해화역 5번 출구 뭔가 본인의 특별한 감각과 기억이 있는 감성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장소성이라고 할 텐데요. 네네. 바로 이 장소성을 가지고 전달한다는 것은 5개 광고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광고가 어떻게 매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DOH라든지 FOH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DOH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지속적인 노출을 원한다면 바로 이제 이 DOH 혹은 OH의 매체 활용이 될 테고요. 네. 보통 우리 이것을 랜드마크 효과라고 합니다. 왜 보통 우리는 어느 브랜드 밑에 있는 그 무슨 사거리에서 만나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랜드마크 효과를 보통 이제 OH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 FOH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기반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수한 상황, 특수한 그 브랜드에 대한 낯설음을 가지고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상력이 기발한 콘텐츠로 해서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즉 장소에 기반해서 장소 그 자체에 소출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5개 광고, 디지털 5개 광고도 포함될 수 있고요. 장소에 기반하되 보통 소셜미디어들을 활용해서 가짜의 상황을 전파한다면 FOH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네네.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FOH 광고가 계속해서 좀 진화해 나갈 것 같은데 네네. 그동안은 이제 유명한 네. 지형이나 지물, 네. 장소, 네. 무슨 도시 네. 이런 개념으로 좀 진화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다른 쪽으로도 계속 진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현재 아까 처음에 초대 말씀드렸던 아나모픽이라고 하는 네. 2D로 연출된 디지털 5개 광고의 그 우리 눈앞에 아나모픽이라는 것이 아나모포시스라고 하는 그 양안의 시각차를 활용한 이 미술 용어인데요. 네네. 즉 사실은 평면으로 구현됐지만 우리가 마치 공간에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적인 모습.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연출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 AI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장소성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연출을 하는 것이 딱 한 번의 연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화문 사거리나 삼성동 앞에 그 이론이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많이 모였다든지 혹은 어떤 특별한 콘서트 때문에 모인다든지 그런 사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네. 해당 내용을 이제 공간감 있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D에서도 우리가 2D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쪽에서도 FOH가 광고가 하나의 어떤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뉴욕을 혹은 런던을 배경으로 한 빅벤이 이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었다면 비 오거나 사람들이거나 어떤 그런 반응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변할 네네네. 수 있다라는 건 좀 진화를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당장으로는 그 아나모픽 기법과 연결돼서 그 장소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모두 이제 서버라든지 서로 이제 각각 매체사들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가능한 네. 부분이겠는데 당장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마케팅 회사들이 FOH 광고를 주목하고 선호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한때 잠깐 유행하는 트렌드로서 이 시점이 지나갈지 네. 단순히 신기해서 끝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광고의 형태와 패턴이 좀 진화하면서 자리를 잡을지 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FOH라는 것이 현재는 신기성이라는 것으로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FOH 자체라면 하나의 컨텐츠일 겁니다. 컨텐츠로 보십니까? 네네. 하지만 이 컨텐츠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용도를 달리하면서 변경이 될까일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거리에 갑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 어떤 상점이 세일을 한다거나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네. 근데 핸드폰을 꺼내들고 딱 즉 카메라 모드로 비춘다면 이게 한번 거기에 둘러보는 거죠, 카메라로. 가상으로 어떤 가게에 지금 뭐 세일하고 있어요. 지금 오시면 1+1 행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공연을 몇 시부터 합니다. 가상현실로 그렇죠. 연결되는 이런 거군요. 내용으로 보여준다. 즉 5개라는 장소성에 기반해서 가짜죠.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는 네네네. 그 부분이 합성돼서 하나의 사실을 이룰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제가 현실 증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기술로서는 포켓몬고 같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증강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단순히 이 현실을 기반으로 뭔가 증강된 뭔가 가상의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것을 FOH라는 그 하나의 광고 기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컨텐츠, 기술과 결합한 컨텐츠의 그 발전으로 본다면 훨씬 많은 가능성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대표님, 그러니까 일부에서 오셔서 대표님 AI 글래스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와도 접목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네. AI 글래스가 여러 가지 사실 법적 문제들 때문에 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당장은 우리 스마트폰의 스마트 렌즈가 네.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한 이게 또 그중에 또 광고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라면 내가 어느 거리에서 쭉 비춰보는데 거기에 어떤 브랜드의 캐릭터가 해당 지역을 소개한다거나 거기 신선한 또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포켓몬고랑 연결해서 어떤 지역에서 우리 캐릭터를 많이 모으면 그러니까요. 뭔가
올리브영에 가서 뭔가를 사게 되면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연결 그런 광고 마케팅이랑도 연결이 되는군요. 제가 요즘 아들 때문에 포켓몬고를 많이 차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아들 때문에 설악산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아 대단하시네. 어디 흔들바위 앞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와 그것도 막 찾으러 가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마케팅과 접목이 된다면 굉장히 좀 가능성도 커지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어떻습니까? 이제 마케팅 회사들도 이쪽에 관심이 많고 좀 더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좀 그들만의 뭔가 좀 노하우가 접근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한 겁니까? 그 회사들만의. 지금 자체로서는 맥북 프로덕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유튜브 오게 되면 그런 영상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을 사업적으로 혹은 어떤 주력 컨텐츠로 이끈다는 연출이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이 부분을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예전보다는 FOH 광고가 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 방식이 이제 신기하다는 걸 넘어서 어떻게 공감을 줄 것이냐.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광고적인 반응을 본다면 이제 기존의 방식이라면 자극, 딱 어떤 뭐야 이거? 네. 이거 뭐야 이거 새로운 건데? 약간 네. 이런 에서 지금은 이제 공감.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렇죠, 거에서 네. 이제는 공감으로. 공감. 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하게 이 노스페이스가 잠바를 입혔다라는 신기성을 전달했다면 네. 이제 FOH에 대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왜 입혔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눈 내리고 좀 험한 날에 입혔다면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접근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뭔가 스토리텔링을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극에 저런 잠바를 입히고 나서 뭐 환경을 생각합니다. 뭐 약간 이런 네네. 스토리를 입혀주면은 네. 더 마케팅 효과가 커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네. 예. 아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그러면 슈퍼맨만 거의 좀 적용되는 네.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쇼폼이 가장 일반적일 수 있죠. 네. 빠르게 강한 자극을 보여주는 용도로서. 그렇죠. 네. 이제 단지 이제 쇼폼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미디어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제 화제성을 전해준다면 즉 되게 신기한데 우리 동네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스틸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런 약간 좀 도시 지형의 한 건물이라든가 네. 어떠한 도시를 쓴다라는 건 저작권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저작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떤 도시를 예. 하더라도 그래서 촬영 자체물을 쓴다는 것도 이제 누군가의 촬영물을 쓴다는 것은 바로 그것도 저작권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유물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열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 거리라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네. 어떤 문화유산이라든지 네네. 특히 어떤 나라에서 그런 그렇죠. 어떤 노출을 좀 그 뭐 비틀즈가 걸었던 거리하면 그건 네. 저작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리버풀의 그 네네네. 건널목 있는 네네네. 그 거리라면 네, 그런 부분들이 저쪽에 있을지를 네네.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저작권이 그 나라에 있는 겁니까? 그 도시로 저작권을 그게 각각 하잖아요. 틀려서 이거 어떤 재밌네요. 국가기관이 소유할 수도 있고요. 음. 해당 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얘기했던 FOH 광고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해서 이제 진화해 나갈 거란 말이죠. 네네. 추가적으로 뭔가 좀 방안이 있을까요?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런 광고 효과라든가 네. 이런 방안 뭐 좋은 게 있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신기성을 주느냐, 네. 이거 어떻게 공감을 일으킬 거냐인데 어떻게 화제성을 줄 주고 것이냐. 도파민을 분비시키느냐. 네. 그 근데 차이죠.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 네. 분비된 도파민을 무엇으로 옮겨야 될 것이냐. 뭐 제품 구매로 뭐 결국은 제품 구매가 되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보통 신기하다고 해서 제품을 구매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신기한 감각을 어떤 미디어적인 장치와 또 어떤 스토리텔링을 연결시켜서 결국 우리 브랜드를 참신하게 느낄 수 있을지. 네. 뭐 가장 뭐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리즈로 캠페인화해서 지역마다의 어떤 브랜드가 등장하는 것 자체도 지속적인 관계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아니면 그 지역과의 어떤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해당 그 감각 어떤 경험상의 혹은 인지상의 차별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광고를 더 보기 좋아했고 네. 뭐 10대가 더 관심을 가졌고 네네. 이런 빅데이터도 계속해서 이 광고를 통해서 모아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네. 그런 거를 위해서 확산을 그런 식으로 네, 조합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결국 어떻게 화제성을 일으킬 거냐 이 자체는 결국 광고의 그 숙명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특히 뭐 이게 FOH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죠. 뭐 일반적인 5개 광고라고 하더라도 2017년도에 우리 BTS가 Love Myself 캠페인 하면서 네. 서울 전역의 각 멤버들의 그
비행선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난리 났었죠. 그 자체도 엄청난 화제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화제성이라 하면 그 어떤 매체나 어떤 광고 기법도 다 할 수 있을 텐데 FOH라면 거기서 생겨난 어떤 새로운 상상력을 어떠한 스토리로 옮길 것이냐, 요에 대한 연출과 기획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단 강조하는 바는 단 한 번의 FOH 성공이 이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다. 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가 흥행했는데 브랜드는 아무도 모를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되겠죠. 광고와 광고 모델만 뜨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것만 기억이 나고 저 무슨 기업이야라고 네.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FOH 광고 효과가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광고를 기억했다라는 면에서는 뭐 광고 효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제 FOH도 단지 생경한 반응 그리고 낯설고 많은 그 공유 자체에 머문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를 펼치시는지. 그래서 저는 FOH라는 것이 결국은 현실과 가상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의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메타버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메타버스를 하면 그냥 여러 개 가상을 포함한 공간이 여러 개가 좀 나열되어 있다라는 개념이라면,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이 어떠한 식으로 연결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랜스버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기획을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 네.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있고 현실이 있고 그 중간에 뭐 AR 정도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게 맞습니다. 되느냐, 네. 그 차이를 좀 생각할 수 있겠군요. 어떤 시각적인 쇼크를 줘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건 FOH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연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핸드폰의 스마트 렌즈를 이용한다거나, 네네네. 왜 어떠한 컨텐츠로서 뭐 비슷한 일례로 약간 조금 앞설 수도 있습니다만, 구글에서는 이제 멀티서치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했는데요. 네. 이 멀티서치가 바로 뭐냐? 슈퍼마켓에 갔을 때 내가 혹시 땅콩 알러지가 있다면 땅콩이 들지 않은 과자를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다 하나하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쫙 스크린을 비추면 바로 거기서 구글에 연동된 정보에 따라서 어떤 제품에 땅콩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를 알 수 있는, 이 제품 드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고 네. 넘어가는 거군요. 드시지 마세요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네. 검색 키워드에 따라서 즉 이러한 컨텐츠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인 거죠. 연결성이 문제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네. 이런 FOH 트렌드에서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네. 눈여겨볼 만한 좀 틈새 시장이나 이런 거는 어느 곳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틈새 시장, 뭐 직접적으로는 이제 FOH를 만드는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그 창조 혹은 창작자로서 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FOH를 단순하게 어떤 광고의 제작 기법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는 매개로서 어떤 컨텐츠를 전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스타트업의 본질로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어떤 중요한 우리의 문제를 하나 해결해서 시장을 넓혀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개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AI를 통해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어떤 엔진, 뭐 그런 엔진이랑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적인 관점이 와, 근데 그거 너무 어려운 기술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네. AI가 바라보고 있는 한 아니 창업하시는 분들도 그럼 좀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창업을 위해서? 그 자체를 한꺼번에 만든다기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핵심 세분화된. 그렇죠. 어떤 기술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지. 아, 그렇군요. 그 자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만든다 해도 저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사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하지만 어떤 서로 연동할 수 있는 그 기술 속성을 하나 개발한다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이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는 것을 어떻게 컨텐츠화할 것이냐. 그리고 그 컨텐츠에 대한 어떤 상업적인 연결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콘텐츠가 좀 중요해지는 시기가 맞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이런 광고 역시도 다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다음 어떤 영상들이 나올지. 근데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가짜 뉴스랑 좀 싸워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결국 이게 진실이거나 사실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AI를 활용한 혹은 이건 가짜임을 명시한 어떤 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또한 이제 플랫폼 혹시 그런 광고를 게재해주는 플랫폼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표기할 수 있거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해당 부분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시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도 좀 많이 상승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이게 광고입니다라고 약간 광고입니다라는 말을 광고를 좀 해줘야 되는 것도 맞겠네요. 하지만 사실 네. 광고입니다 하는 순간 그게 깨지잖아요. 네, 그거 깨지니까. 네. 그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콘텐츠로 만들어내야 네, 되는 맞습니다. 것도 숙명이겠네요. 네, 네. 물론 해당 내용에 대한 당분간의 명시적인 표기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FOH 광고, 그러니까 광고 시장도 계속해서 AI를 통해서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점도 배웠는데 앞으로 눈앞에 보이는 광고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김신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